결국은 이제 루틴이냐 논 루틴이냐를 우리가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용법 4조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제시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수색 자체가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됐느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법리적인 내용들이죠. 법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러한 국경 수색이라는 게 사실상의 루틴의 일상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죠?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먼저 우리는 어느 정도를 먼저 검토해야 되냐? 자, 실제로 이 루틴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 서치라고 하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까요? 먼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먼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침해가 많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헌법이 위반이고 침해가 안 되게 되면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러면 뭐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까요? 자, 들어갑시다. Highly intrusive border search. 높은 우리가 침해 방법으로 인한 그죠? Highly intrusive가 침해 방법, 침해가 높은 그죠? 침해 정도가 높은 형태의 소위 그 border search라는 것 자체. 특히 뭘까요? 이런 걸까요? 인간의 시민의 어떤 품이라든지 또 인간의 권리라든지 이와 관련된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보도 서치를 통해서 그러한 침해 정도가 높은 거죠. 이런 경우는 뭘까요? 사실상의 수색하고 있는 세관원들의 reasonable suspicion이 필요하다. 그만 상응해서 그러니까 네 멋대로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공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의 권리라는 거, 시민의 그러한 디그니티라는 게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와 연관되어 있냐?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이런 디그니티하고 이런 개인 그죠? 권익하고 프라이버시 권리죠. 프라이버시 권리와 품격, 품위, 디그니티는 뭘까요?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우리가 디슨트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공권력에 찬탈돼가지고 피폐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권리가 그죠?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내가 자연스럽게 돈을 내고 선실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바다를 보면서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갑자기 들어오는 우리가 세관원의 부당한 침입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디그니티죠. 프라이버시 인터레스트고. 이럴 때 뭘까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 예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사건이죠. 이 프레젠트 케이스. 이 사건에 있어서 클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뭐라고 주장해요? 자, 이 크루즈쉽 이 선실 수색이라는 것은 자, 이게 일상적인 보도 서치가 아니라 일상적인 보도 서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 수용법에서 얘기하는 수용법 4조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한 집안에, 그죠? 집안에 대한, 가정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격상 이 집에 대한 수색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침해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까요? 지금 클락이라는 그 소위 선실에서 같이 자고 있었던 베이츠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제 동승에서 같이 같은 선실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위층 아래층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주장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 지금 결국 클락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클락을 대리하는 변호사 주장하겠죠. 변호사 입장이 뭘까요? 자, 이게 뭘까요? 자, 크루즈십이라는 건 그 수색하는 것은 뭘까요?
일상적인 그런 수색이 아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정법 4조라는 건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또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한다는 뜻은 뭘까요? 그 성격상 어떻게 돼요? 집안의 가정에 대한 수색이라는 것은 뭐고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가장 이게 어떻게 돼요? 가장 그 어떤 침해 정도가 높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사무실 같은 뭐 그건 그렇지 않지만 가정은 다르죠. 가정에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와이프도 있을 거고 그 사이에 뭘까요? 이게 공권력이 들어와서 남편을 수갑 채우고 나간다는 뜻은 얼마나 수치스러워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커먼웨이에서 보호될 집안 가정이라는 게 공권력이 침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뭘까요? 굉장히 우리가 컴패닝 아기먼트를 한 거죠. 하고 있다. 뭘까요? 어떻게 설득력 있는 우리죠? 항변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선실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기대라는 것은 자, 그죠? 임시적인 주거지와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임시적인 주거지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든 뭐든 뭐 임시적인 주거지, 하여튼 주거지면 그죠? 그러한 프라이버시 권리가 우리가 인정되는 것이죠. 인정되는 것이다. 자, 이런 크루즈십에서 그죠? 크루즈비 선박을 해요. 크루즈를 타고 사실상 심실에 대한 수색이라는 것은 사실상 뭘까요? 뭘 침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죠? 가정이 개인사를 뭐 침범하는 건 똑같다는 뜻이죠. Intruded upon the most private places, his home. 결국 가정의 모든 개인 내용, 그죠? most private이니까 결국 뭘까요?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죠. 사생활을 침범하는 건 똑같다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뭘까요? 논린팅이라고 생각한다. 논린팅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이 사람 주장은 자, 이 선박이죠. 이 선박에서 크루즈십에서 우리가 이러한 선실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돈을 내고 자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선실은 뭘까요? 결국은 집으로 옮겨놓은 거와 똑같다는 뜻이에요. 집으로 옮겨. 자, 보도서실은 뭘까요? 개대로 여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일상적인 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기 왔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뭐 집에 사실상 집으로 명명할 수 있는 선실을 다 하게 되면 이게 뭐 공산당이에요. 뭐. 이건 말이 안 된다. 여기는 좋다 이거야. 응? 이 사람 얘기는 좋다. 그죠? 이런 피고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이 선실에 대한 수색이라는 것은 루틴이다. 일상적인 수색에 속하고 일반 자동차와 같은 게 아니냐 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동차 움직이니까 똑같아 보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 서치나 그 다음에 오토모빌 서치도 똑같은 익세션이 있어요. 영장이 필요 없겠죠. 없죠. 왜냐하면 자동차 가는데 술 먹고 삐뚤삐뚤 가는데 경찰이 잡잖아요. 그러면 술 먹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경찰한테 영장 갖고 오시오. 술 냄새 나는데. 그럼 공권력 무너지죠. 근데 이것도 결국 뭘까요? 사실은 이게 오토모빌도 움직이는 거지만, 배도 움직이는 거지만, 사실상 이 선실이라는 것은 숭고한 가정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자동차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썬텐 하는 건 이제 불법이죠. 사실상 불법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하죠. 근데 사실상은 플레인 뷰 닥트리에서 플레인 뷰 똑같아요. 플레인 뷰 닥트리라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자, 경찰이 볼 때 흔히 보인다. 흔히 보이는 곳은 내가 뭐 범죄가 있든지 차를 타고 어떤 사람이 가요? 이렇게 보니까 스탑, 여기 보면 트래픽 스탑이 있죠. 그 경찰이 사람부터 보니까 뒷좌석에 이만한 권총 있어요. 권총, 장총도 있고. 그럼 잡아야죠. 눈에 보이는데. 그 프레임뷰 닥트린이라네. 프레임뷰 닥트린, 오토모빌 서치, 보더 서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형사소송법상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인데, 지금 뭘까요? 그게 지금 미국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원이 지금 주장하는 거죠. 자동차가나 움직이는 선박이 가는 똑같지 않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고등법에서 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지 여기 이제 밑에 보게 되면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자, 이게 아주 재밌네요. 이게 지금 법리를 지금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it is open question. 자, 이게 그죠? 개방된 그죠? 문제다. 왜냐? 이 크루즈십의 이 선실에 대한 수색이라는 게 실제로 논루틴 일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하게 침해를 하는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겠다는 뜻이죠. 따져보죠. 진짜 침해하느냐? 자, 일단 선실에 대한 이게 침해되느냐? 그 뜻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러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 자체가 요구되는 거죠. 요구되는 정도로 소위 일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분하게 침해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까요? There is surprising dearth of authority on the matter. 이 문제에 대해서 뭘까요? 뭐 판례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고등법원의 판례가 결국은 중요한 우리가 문제로 대두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정부는 뭐 주로 이제 검찰이겠죠. 검찰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소위 크루즈 멤버스 캐빈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 크루즈의 소위 직원들의 그 선실에 대한 수색 자체가 일반적인 루틴 보더 서치에 해당한다라고 인용된 거죠. 인용되는 그런 내용들이 현재와는 좀 다르다. 이건 다르다. 정부에서는 검찰에서는 제출한 이제 판례들이 좀 다르다. 이 사건하고는 루틴 보더 서치하고는 다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판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기 보게 되면 같은 이제 연방 그죠? 사건이죠. 이 브라운 케이스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브라운 케이스에서 보게 되면 자, 루틴이라는 것, 수색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수색견이죠. 수색견을 이용해서 사실상 키 웨스트로부터 새로 도착하는 크루즈의 폭도로부터 냄새, 그죠? 마약과 같은 냄새를 탐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는 한번 중요하죠. 이 케이스를 봐서 뭘까요? 이 키웨스트라는 건 이제 플로리다 있죠. 끝에 해밍웨이가 살던데 엄청 길죠. 3시간 이상 걸리죠. 40마일, 30마일 천천히 가야 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하여튼 간에 여기서 뭘까요? 홀웨이로 가서 캐나인 소위 그 수색견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어디
어느 그 선실에서 나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딱 지목해서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제 브라운 케이스는 그런가요? 자, 브라운 케이스는 홀웨이에서 우리가 냄새를 맡아 탐지하도록 하는 이제 방법이겠죠. 그래서 브라운의 그 선실에 수색이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수색견 자체가 결국은 그 캐빈의 선실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나서 이제 결국은 브라운의 선실을 수색하게 된 거죠. 당연하게 뭘까요? 이제 이 수색 과정에서 당연하게 홀웨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홀웨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면, 자, 이 지금 보게 되면, 자, 수색견을 가지고 홀웨이, 여기 이러한 홀웨이 쪽에 있지, 여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수색견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놈이 이제 여기 딱 여기 앉아서 냄새 맡, 여기서 냄새 나는 거니까. 여기 냄새 나는, 이 브라운 방으로 이제 결국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냄새 나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냄새 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케이스는 뭘까요? 이게 아니고 그냥 생으로 그냥 무조건 들어간 거죠. 생으로 자꾸 이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름으로 가지고 찾는가 하고 수색견이 합리적인 냄새를 맡고 들어간 건 다르죠. 법리적, 그죠? 법리적인 조건이 다른 거죠. 법이 표현해, 그죠? 꼭 따져야 돼. 이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이 유린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뭘까요? 자, 법원 입장에서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자, 그 수색 자체는 자, 일상적인 보도 서치에 해당되면서 사실상 뭐라고 이제 말하고 있냐면 수색견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배에 홀웨이를 우리가 이제 수색하게 되는 거고 사실상 뭐 선실을 우리가 수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홀웨이를 우리가 수색하는 거고 사실상 또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선실을 우리가 수색하는 게 아니고 홀웨이를 우리가 개를 통해서 우리가 수색한 것으로 우리가 명백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상황을 봐서는 그렇다면 뭘까요? 여기에서 자 여기 here 여기에서 우리가 반면에 자 여기까지 이제 뭘까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는 판례에 대한 케이스고 히어버튼 뭘까요? 이 사건에 지금 대한 문제죠.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이 사건 문제는 뭘까요? 판례를 우리가 한번 놓고 우리가 분석해서 우리 사건을 대입시키는 거죠. 히어버튼 뭘까요? 이게 애플리케이션이죠. 자, 히어버튼 애플리케이션. 자, 여기서 벌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애플리케이션 시작. 여기는 뭘까요? 케이스 애널리시스죠. 여기 이제 바로 룰들이죠. 룰들이 쫙 깔려 있고, 자 이게 뭘까? 프라이버시는 뭐냐? 루틴 서치가 뭐냐? 논 루틴 서치가 뭐냐? 자 이게 프라이버시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판례는 드물지만 이 브라운 케이스 봐서는 야 이게 개가 말이죠. 선실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복도에서 있다가 냄새나는 쪽에 보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서 우리가 범죄를 체포한 거죠. 현장에서. 이 사건하고 다르죠. 자, 여기서. 자, 여기 뭘까요? 자, 개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선실 문이 열릴 때까지도 개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개는 뭘까요? 뭐 사실상 세관왕한테 알려주지 않은 거죠. 뭐 냄새도 안 해요. 문 닫아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리고 사실상 이 개가 방에